친구들아, 내가 돌아왔어.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데카! 안녕하세요. 천재아시안 aka RAMA입니다. 오늘은 데카! 울트라맨 데카와 등장하는 괴수들을 소프비를 리뷰해보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걸 계속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은 아니고 한 명의 구독자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제가 열심히 할 때는 진짜 방영 시간대에 맞춰서 일본에서 사오는 족족 리뷰를 했는데 제가 또 사는 게 또 바쁘고 유튜브 채널도 약간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울트라맨 트리거에서 이어지죠. 울트라맨 트리거가 신세대 티가고 얘는 신세대 다이나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카드로 복귀해서 아마 데커가 크다 의미, 뎃가이 할 때 그 데커의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카드, 덱이라고 하죠. 이 덱을 사용한다고 해서 데커라고 합니다. 울트라맨 데카의 기본적인 타입이죠. 프레쉬 타입입니다. 신장 55m, 체중 45,000톤, 필살기는 셀즈 앤드 광선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가슴이 이제 우주처럼 막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을 했나 생각했는데 실제 극 중에서는 그냥 시트지로 붙여서 떼웠답니다. 언밸런스한 디자인이 지금의 블레이저까지 이어졌겠죠. 그래서 이쪽에 마치 울트라맨 나이스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왼팔과 오른팔이 다릅니다.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울트라맨 그 다이나의 그 심플한 맛이 없죠. 신발 모으시는 분들도 그 조던 옛날 신발, 옛날 롱구와 같은 거 근본 국밥 디자인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온 그런 농구화들 보면은 약간 일상에서 착용하기 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울트라맨 5부 때 이어서 오랜만에 카드가 복귀했어요. 울트라맨 디멘션 카드를 장난감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거 퓨전 파이트에도 연동되는 건가 보다. 그쵸? 좀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게센, 일본의 이제 게임 센터에서 한번 이걸 조져주시죠. 재밌습니다. 이 카드를 성장시키는 재미도 있죠. 스트롱 타입입니다. 오랜만에 리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힘 캐릭터죠. 55m, 45,000톤 도르네이더 브레이카가 필살기입니다. 근육이 발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미묘하게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그래도 이제 이쪽에 무릎 보호대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 어깨 보호대도 있고요. 자, 힘 캐릭터 말고 이제 스피드 캐릭터 있어야지. 스피드가 빠른 캐릭터 미라클 타입이죠. 미라클 타입 55m 45,000톤 필살기는 레아르트 웨이브. 조금씩 디자인이 달라요. 디자인이 차이가 있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얘도 한쪽 팔이 이렇게 언밸런스한 구성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매력적이네요. 옛날에 이제 그 프로레슬링에서 보면은 케인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었거든요. 스트리머 케인 말고요. 이런 부분들도 색칠이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야, 너무 돈을 아꼈다. 스피드가 가장 빠른 녀석이라 상대적으로 몸매가 슬림하나? 슬림하지는 않은 것 같아. 스트롱이 또 엄청나게 근육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울트라맨 Z의 빨간 놈처럼 엄청나게 근육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옆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셋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공을 들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심플한 게 좋잖아요. 심플한 디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제 생각엔 아쉬워요. 이 뒤에 이런 거는 또 얘는 반쪽만 있고 도색만 제대로 하면 뒤도 상당히 예쁠 텐데 신발을 한쪽만 신고 있어. 너무 오버한 디자인 아닌가? 해체주의 감성이 느껴지는데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울트라맨 다이나잖아요. 그래서 다이나의 어원 다이나믹 타입 이게 제일 세단 말이에요. 여기 693N이라고 써있네. 카메라는 역시 요도바시 카메라가 비싸더라고. 55m 45,000톤 다이묘도 광선을 필살기로 씁니다.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양쪽이 대칭됐어요. 그런데 가짜 은색 베이스 이거 굉장히 산티나죠. 예, 역시 산티가 잘 흐르죠. 앞에 띠적 피어나온 부분은 울트라맨 다이나 느낌을 아직 간직하고는 있어요. 여기 이런 예쁜 티아라, 아주 공주님 같은 티아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도깨구리 같은 아주 굉장히 유치찬란한 색감이죠. 얘가 아마 필살기를 칼로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네.
필살기를 아마 카르스나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굉장히 셉니다. 최종 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총 4가지 폼으로 울트라맨 데카의 주역 히어로. 울트라맨 트리거에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울트라맨 트리거에서는 거츠 셀렉트가 전투기를 조종할 때 원격으로 조종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세계관이 스피어에 비해 뒤덮여서 그런지 몰라도 직접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운전합니다. 하네지로. 인공지능 AI라고 할 수 있죠. 30cm인데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체중은 2kg밖에 안 해요. TPU 우주개발센터에서 개발된 AI 유닛입니다. 거츠 호크를 조종합니다. 원조 하네지로가 있어요. 얘가 바로 원조 하네지로죠. 울트라맨 다이나에 있는 하네지로를 이제 패러디한 거예요. 원조 하네지로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재밌죠. 33cm에 5kg네. 파비러스 성에서 작은 소형 생물입니다. 평화의 신으로 이렇게 섬겨지는. 성격은 착하고요. 공중에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답니다. 하네가 날개죠. 그래서 날개가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하네지로인데, 글자도 패러디했어요. HANE 2잖아요. 지로가 보통 이제 첫째가 이치로, 둘째가 지로, 셋째가 산시로, 산시로, 사부로 막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붙일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세라는 거죠. 하네지로의 2번째인데 또 여기 재밌게 말장난을 친 거예요. 생물이 이제 약간 기계로 변한 듯한 느낌이고, 이렇게 약간 가동이 되고요. 이 뾰족 튀어나온 귀를 잘 살렸어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미니멀하게 이런 생물에서부터 기계로 바꿔진 듯한 느낌인데, 이 마스크를 봐도 약간 기계틱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전체적으로 노란색이고, 울트라맨 다이나 팬들이 보기에 상당히 재밌는 요소겠죠. 초대 하네지로, 울트라맨 데카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스피어입니다. 스피어. 하나만 넣으면 욕을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넣어주는 해자 같은 구성, 2개 세트라고 써있죠. 정강 우주구체 스피어 솔저입니다. 이게 스피어 솔저니까 이렇게 막 공격하는 킹 스피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막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녀석인데, 굉장히 신비하게 생겼죠. 이렇게 무슨 오카리나 악기 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 스피어 솔저가 막 몸에 붙어서 막 괴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스피어라는 설정을 울트라맨 다이나에서 갖고 온 겁니다. 사실 전 울트라맨 다이나에서 스피어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보여지다가 결국은 좀 흐지부지 된 설정인데, 울트라맨 데카에서 이 스피어를 잘 살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스피어를 즐겁게 갖고 놀다 보면 딱 나오는 거죠. 데카의 최초의 괴수. 처음 나온 괴수인데 사족보행이에요. 사족보행. 정강융합수. 스피어랑 융합을 한 거예요. 68m에 68,000톤 정강체 스피어로부터 융합을 해서 정강체 스피어가 이제 괴수의 형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크리스탈이 전파 장애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런 놈입니다. 첫 번째 괴수는 그냥 이제 고지라 같이 생긴 그런 괴수들이 많은데, 얘는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땅에 딱 뿌리를 박고 막 쭉쭉쭉 흡수하는 모습이 되고, 보통 스피어 융합수가 되면 막 몸에 이런 게 솟아납니다. 아주 보면은 기분이 더럽죠. 여러분들이 티눈이라고 아세요? 티눈이라든지 사마귀가 돋아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피어사우루스가 근데 별로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제 스피어 융합수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피어사우루스. 공룡? 이게? 네가 공룡이야? 또 있습니다. 요즘 진짜 글씨를 못 읽겠습니다. 고대 합성수 스피어 고모라. 50m에 3만 톤. 얘는 왜 이렇게 가벼워? 스피어 솔저가 고모라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변신한 거죠. 스피어 고모라가 나온 것입니다. 고모라는 진짜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괴수인데, 이렇게 스피어까지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런 고모라의 이제 괴수 전화라고 불리는 그 모습을 상당히 잃고, 무슨 삼류 악당 괴수 같은 느낌으로 변한 것 같아요. 역시 클래식이 좋아요. 뭔가 조잡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감상입니다. 물감이 번진 듯한 도색, 형언할 수 없이 아주 못생긴 얼굴, 뿔도 이쪽으로 휘어있고, 너무 과하게 어레인지를 한 거 아닌가? 이런 괴수 디자이너들도 다 생각이 있을 테고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제가 또 이제 그만 씹고. 변신 괴인 피트 성인입니다.
아니 또 반다이 왜 이렇게 일을 잘했어. 피트 성인을 2개나 내주고. 예, 이것도 이제 울트라 세븐에서 나와서 유명하죠.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모습을 바꿨다가 이게 변신해서 모습을 드러내곤 하는데요. 요즘엔 착한 녀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뭔가 여성체인 것들은 다 착하게 나와. 남성체인 거는 나쁘게 나오고. 울트라맨 트리거에서 나오는 칼미라도 개각천선하잖아요. 나머지 2 녀석은 죽어버리고. 이것도 PC주의 영향 아닌가? 2가지 색을 다 내줘서 좋습니다. 오렌지색이랑 핑크색이랑 다 내줬네요. 핑크색은 눈동자가 핑크예요. 오렌지색은 면상이 오렌지고 눈동자가 노란색. 색깔만 바꿔서 나왔는데 둘 다 사야지. 똑같습니다. 이 고전적인 울트라 세븐에서 나왔던 디자인과 실루엣 되게 잘 뽑혔어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여기 손 봐봐, 손. 여기 접힌 자국 같은 것들. 실제 수트의 느낌이 물씬 풍기죠. 여성체의 디자인이죠. 피트 성인. 항상 쌍둥이처럼 움직이죠. 모스라를 부르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요즘엔 그냥 혼자 나오기도 하더라고. 요즘 작품에도 어쨌든 꾸준히 소환되고 있어요. 파고스입니다. 파고스. 정말 많이 사용된 지적의 수 바라곤의 수트를 이용해서 나왔던 녀석이고, 울트라 Q에 등장했던 파고스. 정말 올드스쿨 괴수가 이렇게 다시 부활했습니다. 바라곤처럼 그냥 지적의 수입니다. 30m 2만 톤 입으로부터 분자 무슨 선인? 분자 열선인가? 분자 열선을 내뱉는 지적의 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 울트라맨에서는 과학자들의 힘으로 물리쳤죠. 출연지는 금색의 무지개라고 불리는 어쨌든 그런 데에서 울트라 Q에서 나오는 괴수답게 흑백 감성을 잘 살려서 요 회색으로 뽑아냈네요. 실제로 수트에서는 무슨 색이었을까? 그냥 바라곤 색을 그대로 썼을까? 아니면 색칠을 했을까? 쯔브라야 에이지 같은 경우는 고지라 촬영 때 그냥 찍읍시다 라고 스텝이 말하는데도 이 안을 빨갛게 칠하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흑백인데도. 그런데 진짜 쯔브라야 에이지의 말대로 하니까 그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그 흑백의 영화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생동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머리에 2개의 뿔. 알록달록한 괴수들보다가 이 클래식한 파고스 보니까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이 클래식한 디자인은 좀 영원한 것 같아요. 울트라맨 데커에선 안 나오지만 목도리 테레스돈이 발매됐길래 또 후딱 사왔죠. 강화 지적의 수 에리마키 테레스돈. 에리마키가 목도리입니다. 60m에 12만 5천 톤. 이렇게 무거워. 거대한 이제 목도리를 머리에 이렇게 붙인 괴수죠. 에리마키를 써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도 하고. 지라스가 초대 울트라맨에 나오잖아요. 고지라에 이렇게 목도리를 단 녀석인데 아무래도 지라스를 다시 내보내는 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목도리를 테레스돈한테 씌워버렸습니다. 그런 테레스돈 소프비도 있는데 조형도 똑같고 테레스돈 소프비에 목도리를 끼웠습니다. 이 음흉한 얼굴 굉장히 매력적이죠. 테레스돈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테레스돈의 이빨. 테레스돈 꼬리. 꼬리. 지라스 대신에 등판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스마이루. 우리에게 이제 트라우마를 안겨준 스마이루. 왠지 스마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울트라맨 트리거에 나왔던 괴수죠. 낙지대왕 스피어 메가로조아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사악신 메가로조아가 이제 스피어가 붙은 겁니다. 66mm. 얘는 근데 많이 안 변했어요. 비교적 최신 괴수라 그냥 스피어 같은 것만 좀 꽂아놓고 미술 담당자가 그냥 이런 거 좀 붙이고 퉁친 것 같습니다. 아주 귀찮으니까. 그래도 여기 페인트도 좀 칠하고. 제가 큰 걸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스피어 메가로조아는 또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줬네요. 메가로조아가 스피어의 힘을 받아서 거대한 에너지를 사용하죠. 울트라맨 트리거가 등장하면서 사악신 메가로조아도 같이 나옵니다. 까르미라랑 같이 나와요. 까르미라가 또 개과천선합니다. 까르미라가 이제 착해지는 그런 스토리예요. 왜 여자들은 항상 그렇게 이제 죽지도 않고 항상 착해지고 그런 걸까요? 악당이어도. 옛날에는 여자 악당이어도 무자비하게 살해했었죠. 실제로 세상에는 사악한 여자 범죄자들도 많죠. 작아지면서 사이즈가 원래 컸었잖아요. DX 소프비로 나왔었는데 작아지면서 여러 가지 좀 디테일이 죽은 것 같긴 해요. 상당히 모든 부분들이 좀 뭉툭해지고 좀 볼품 없어지긴 했네요. 그래도 이 흉측하고 징그러운 가타노조아의 디자인을 이어받은 이 흉측하고 징그러운 느낌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쓰질 못해. 그럼 이 꼬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든가. 참으로 이 스피어가 참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금색과 검정색 조합은 못 참지. 진짜 멋있다. 우주 격투가 그레골린 그레스 55m 47,000톤. 우주의 이름을 날리고 세계 최강임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싸웁니다. 그레이스의 딸이 나와요. 뭐 싸움을 어쩌고 저쩌고 막 어쨌든 지구에서 막 변신해서 살아가고 이런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격투가의 그런 망토가 좋은 원단으로 되어 있는 그 망토 항상 이 권력의 그런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생긴 건 또 굉장히 옛날에 나쁜 놈 왕처럼 생겼어요. 황금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 색깔로 이루어진 울트라맨에 나오는 나쁜 우주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얘는 좀 착한 놈이고요. 미스터 사탄처럼 최강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하는 그레이스. 여기 보세요. 이 황금 쪽도 패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그런 소프비라고 할 수 있죠. 자세히 보니까 좋네. 노장 격투가로 좀 서서히 폼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등장합니다. 울트라맨 데카를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너무 안 나. 그러니까 그때 리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기다리시는 구독자도 구독을 끊었을 수도 있어요. 참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 제 유튜브 채널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울트라맨도 약간 좀 프로레슬러 같기도 하죠. 울트라 세븐이라는 프로레슬러도 있었어요. 울트라 세븐 가면 쓰고 나오던 저런 가면 프로레슬러를 보면은 약간 그런 울트라맨 느낌이 나기도 해요. 2대째 레드킹을 발매해줬어요. 레드킹 2대. 해골괴수 레드킹 2대째. 45m에 2만 톤, 성격이 흉푸하고 어쨌든 근데 왜 2대째냐면 지금까지의 레드킹은 약간 녹색에다가 요 색깔 입힌 거였을 거예요. 단색이에요. 원가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 집에 있는 레드킹이랑 똑같아. 색칠도 안 한 거지. 그게 녹색에 아마 저 노란색을 입혔거나 아마 노란색에 녹색을 입혔던가 그랬을 건데 정말 저렴하게 아주 싸게 만들었답니다. 저렴이 버전으로 실제로 2대째 레드킹이 나오죠. 울트라맨에서도. 초대 레드킹이 집에 있는데 집에서 비교해 봐야 되겠다. 어쨌든 신조형 아닌 것 같아요. 생긴 거는 굉장히 무섭게 생겼지만은 굉장히 무식하죠. 멍청하죠. 진짜 빨간 레드킹. 스피어가 온몸을 휘감아 뻔하죠. 해골 합성수 스피어 레드킹. 그리고 스피어 솔저가 이렇게 또 뭐에 붙어가지고 그냥 됐다는 것이죠. 스모키 화장. 이빨도 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이빨도 더 길어졌죠. 왠지 모르게 덩치는 더 작아진 것 같아. 조금이라도 이 원가를 아끼려고 그런 건가? 이런 뾰족뾰족한 가시들도 많이 몸에 돋아났어요. 가시들이 많이 돋아났어요. 등 쪽에도 이렇게 생겼고. 스피어 레드킹이에요. 스피어가 박히면은 흉측한 디자인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클래식이 낫죠? 어쨌든 레드킹이 본래 색깔은 찾았다. 빨간색을 되찾았단 말이야. 멋집니다. 스피어 고모라보다는 스피어 레드킹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바싸 시리즈 무슨 구아바싸도 있고 무슨 바싸도 있고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다 흰색이었다가 이제는 드디어 노란색까지 나왔어요. 전기 노란색 뭐 피카츄 전기 그런 거겠지. 번개괴조 라이박사. 라이박사를 아세요? 라이박사. 박사가 아니라 바싸. 55m에서 2만 톤이고요. 번개 구름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전자파를 내뱉는 거죠. 피카츄처럼 얘는 이제 좀 할 얘기가 없다. 하도 이제 비슷한 소프비가 많으니까 색을 칠한 거예요. 색을 잘 칠했습니다. 번개 라이바사. 라이가 이제 라이덴 할 때 그 뇌 그쵸. 번개 할 때 그 한자 뇌예요. 거기서 유래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울트라맨 오브에서 파란색으로 나왔었죠. 구아바사였나? 루브에서 흰색으로 나오고 빨리 울트라맨의 붐이 와야 됩니다. 울트라맨의 붐이 와야 더 이상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괴수가 아니라 새로운 괴수가 많이 나오지. 그래도 요즘 새로운 괴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울트라맨 붐이 좀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찬드라. 유익 괴수. 유익한 괴수. 찬드라. 그 유익이 아니라 이제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날개 익자에다가 있을 유자예요. 한자까지 가르쳐 드리는 유익한 채널. 유익한 채널에서 유익함을 알려주는 유익한 채널. 어쨌든 35m에 15,000톤이고요. 이것도 초대 울트라맨에 나오죠. 양쪽에 이제 날개가 있고 초대 울트라맨에 나왔던 괴수죠. 페기라에 요거만 붙인 겁니다. 굉장히 알뜰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 페기라
소프비에 이것만 달아서 나왔습니다. 조형 자체는 상당히 좋고요. 이 찬드라를 소프비로 소장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울트라맨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괴수로 자주 출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유익 괴수 찬드라. 영어 성 중에 챈들러라고 있거든요. 챈들러. 그러니까 찬도라라고 하죠. 찬들러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죠. 여기 이 텍스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졸린 눈. 신 울트라맨에서 나오는 팩이라도 이 졸린 눈을 하고 있죠. 저도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가 다 돼가는데 약간 좀 졸립니다. 이렇게 괴수 소프비를 많이 놓고 리뷰하는 게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그리고 제가 쓸데없는 말, 엄청 재미없는 말 많이 하다가 다 편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길게 찍는 편이에요. 이 괴수가 반가웠습니다. 신창 합성스 스피어 네오메가스 65m 3만 톤 네오메가스가 뭐 어쨌든 해가지고 이렇게 스피어 돼가지고 뭐 됐다는 거 합성수입니다. 네오자우루스라고 있어요. 네오자우루스. 울트라맨 다이나에 나오는 네오자우루스를 어느 정도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네오자우루스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 녀석이군 했는데 그 네오자우루스의 뭐 수트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로 만들면서 스피어 네오메가스라고 만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반가웠답니다. 실제 극중의 모습은 이렇게 단촐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요즘 색칠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데를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멋있는 괴수라고 할 수 있죠. 먹선 같은 걸 좀 넣어주면은 효과가 살겠구만. 네, 멋있죠. 상당히 큰 활약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울트라맨 데칼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남은 생애 동안 울트라맨 계속 매년 나와가지고 따라잡기도 힘든데 S 플라즈마 융합수 스피어 지오모스. 얘도 지오모스라는 괴수의 리메이크죠. 다시 출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각색한 거죠. 다이나가 데카가 되듯이 신장 70m, 체중 7만 톤, S플라즈마 연구소에서 죄송한 느낌이 드는 게 옛날에는 요 카드를 제가 잘 읽어드렸잖아요. 진짜 눈이 안 좋아졌어요. 어쨌든 막 시간을 조절하고 그러는 거였는데 미래로 통하는 막 이런 거 만들고 네오자우루스를 리메이크한 네오메가스에 비해서는 조금 지오모스의 모습이 덜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울트라맨 다이나 특유의 그런 괴수들이 돌아와줘서 좀 고맙습니다. 다이나도 언젠가 다시 보고 싶어요. 뿔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향하죠. 흉측하게 좀 텍스처가 살아있고 이쁘네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쁘다고 괴수가 요 가슴에 하트가 있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뿜뿜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하트란 말이야. 요것도 하트 같아, 그쵸? 요것도 하트. 쌍하트. 팔에 이 메탈릭 도료로 도색된 것도 좋고요. 이걸 산 지도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 거의. 유튜브 채널 빨리 다시 살려야 되겠다. 아유, 화면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 이게 일반 괴수란 말이에요. 일반 괴수 소프비, 왕 소프비. 얘가 이제 엄마야, 엄마. 맞아, 스피어 자우루스. 스피어 자우루스의 엄마라고 할 수 있지. 최강 스피어 수. 우주에 출현한 웜홀에서 지구에 내려온 최강의 스피어수. 가슴의 코어가 강렬한 빔을 전신의 크리스탈부터 무적의 광선을 쏜다. 역시 DX 소프비가 좋아. 이게 글씨도 더 커서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DX 소프비지. 역시 커야 돼. 거거익선 아주 화면에 가득 찹니다. 이 광각 렌즈로 이렇게 넓게 잡아야겠죠. 이 가슴에 코어가 있고 사악한 얼굴, 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뾰족뾰족. 이야, 뒤태 끝판왕으로 나와서 우리들을 상당히 설레이게 만들죠. 각 시리즈의 왕은 큰 거로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자리매김한 것 같아서 그건 참으로 아름답고 유익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원칙이 없어요. 반다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은 최근엔 이렇게 왕은 크게 만들어준다는 웅장한 모습을 보시죠. 왕이니까 좀 이제 가격도 비싸단 말이에요. 한 대여섯 배 하지 않나? 좀 길게 소개를 해줘야지. 이런 부분. 이것도 이제 능력자들이 좀 색칠을 먹선 같은 거 놓고 도색을 새로 하면은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쪽 부분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다이가 소프비를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소프비를 만드는데 아무래도 또 원가 절감, 세계 경제 위기. 전 이렇게 세계가 퇴보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에겐 발전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모든 거는 또 그렇게 또 뜻처럼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는 게 문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문명 퇴화. 맞아, 스피어자우루스. 엄마 스피어자우루스. 극장판에서 울트라맨 디나스구나, 디나스. 요 미라클 타입이랑 좀 비슷해서 저는 미라클 타입인 줄 알고 소프비를 안 살 뻔했어. 아, 뭐야, 미라클 타입이잖아 하면서 지나갔었는데 아니었어요. 울트라맨 데카에 또 다른 폼으로 쓰려고 그랬던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장판에 나오는 55m의 45,000톤 디날라이즈 반즈 제톤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죠. 여자가 변신하는 울트라맨이에요. 전투 요원이라기보다는 좀 싸울 때 몸을 사리는 듯한 슈트 액터의 액션이 인상적이었어요. 몰개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여자가 변신했지만은 몸 상태는 남자. 이런 말도 좀 요즘에 좀 하기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이것도 남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잖아. 어쨌든 보편적인 감성에서 보이는 남성의 형태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재활용 같은 울트라맨 데카에서 탈락한 그런 디자인인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캐릭터죠. 이렇게 조그매 또. 얘를 보니까 상당히 초라한데, 극장판 왕은 작게 만들기로 했다. 반다이의 방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울트라맨 데카 최종장 극장판에서 나오는 보스죠. 은하 요새수 조르기가로 가이저입니다. 그 기가로 가이저라는 괴수가 있는데 그 요새 있어요. 요새 그 날아가는 비행선 조르가우스랑 합체를 한 거예요. 몸에 이런 게 달려있는 거죠. CG도 아니고 굉장히 불편하게. 아마 이 안에 들어있는 수트 액터가 크나큰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발사를 하기도 하고 좀 실제 액션에서는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받았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소프비 3개 발매해줬겠지? 요거 요세정이랑 괴수랑 합쳐진 거랑. 근데 이렇게 단촐하게 극장판에서 이제 최종장의 보스로 나온 녀석은 이 녀석인데 어쨌든 요새를 몸에 달고 막 싸우다가 뭐 그게 또 다시 막 붙었다 떨어졌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면 같은 형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몸의 괴수죠. 괴수와 비행선이 합체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만에 이렇게 많은 괴수들을 리뷰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버린 줄 알았지? 안 버렸단 말이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1초에 340만 개의 세포가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랬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에서 만나요.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데카!